자, 반갑습니다.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. 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집. 이 집이라고 하면, 뭐, 여러 가지 집들이 있겠죠. 뭐, 좋은 집도 있고, 나쁜 집도 있고, 뭐, 재수 없는 집도 있고, 재수 좋은 집도 있고, 뭐, 살만한 집, 뭐, 또 불편한 집, 또 복이 있는 집, 복 없는 집, 나쁜 집, 좋은 집. 좀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기죠? 그래서 집은 그냥 삶의 터전이죠. 삶의 터전인데도 우리가 이게 집을 부를 때는 이렇게 다양한 집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 같아요. 이 좋은 집의 정의, 또 나쁜 집의 정의, 또 재수 좋은 집, 운 좋은 집, 또 운 없는 집, 이런 집들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 개인의 성향이나 또 지역, 또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겠죠.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1950년대부터 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집이라고 하면 그냥 뭐 단독주택을 우리는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산다라고 이렇게 왜 다들 생각들을 했었죠. 그런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아파트라는 그 새로운 집이 좀 나타났죠.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많아졌고 이제는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만큼 이 아파트라는 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이 편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하지만 선호하는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. 단독주택을 선호했다가 뭐 아파트를 선호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농가주택을 또 선호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.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바로 재수 좋은 집과 재수가 없는 집,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흔히 재수가 좋은 집의 특징으로 본다면 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이 잘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. 뭐 사업을 해도 잘 풀리고 또 직장에서는 뭐 승진도 하게 되고 또 아들, 딸들이 이제 순산, 뭐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기쁜 일, 이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나서는 뭐 공부를 잘하는 거, 또 취업도 그냥 쑥쑥 되는 거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재수 좋은 집이란 거는 무엇이든 그 집에 들어간 이후에 뭔가 잘 됐다는 거예요. 우리 부모님 세대, 또한 우리들 세대가 이렇게 또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? 야, 너네는 그 집으로 이사 간 뒤에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. 야, 이 집은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아늑하고 뭔가 좀 편안한 분위기야. 참 살기 좋은 집 같아. 아, 걔네 집 진짜 잘 구했더라. 요렇게 우리가 평안하지 않습니까? 요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또 반대로 본다면 재수 없는 집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 간 이후에 일이 이상하게 꼬인다는 거예요. 장사가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. 또 가족들이 또 아프다는 거예요. 갑자기 뭐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심한 병에 걸리는 수도 있겠고 뭔가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. 또 학업도 그렇고 취업도 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좀 이상한 만큼 그 집으로 갔는데 이상한 만큼 뭔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. 뭔가 답답하게 뭔가 콱 막혀 있는 집. 그래서 우리가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. 야, 너희 집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? 너희 집 좀 재수가 없어 보이지 않아?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은연중에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겠죠.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집에 같이 안 산다 하더라도 느낌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, 1년에 두 번, 세 번만 그 집에 방문했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그 느낀다는 거예요. 그 왠지 모를 그 느낌. 이 집은 좀 뭔가 안 맞는 집. 좀 재수가 없어 보이는 집.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처럼 재수가 있는 집하고 재수가 없는 집하고 이렇게 한눈에 확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. 이 다음 화면 보시면요.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다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원룸, 투룸이라 하더라도 느낌이 틀리다는 거예요. 어떤 집은 이상한 만큼 이렇게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. 좀 이렇게 편안하다.
아니면 뭔가 따뜻하다, 아니면 좀 왠지 모르게 사람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집이 이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또 다른 집을 놓고 본다면 똑같은 아파트고 똑같은 뭐 다세대 주택이고 똑같은 원룸 트립인데 좀 왠지 모르게 좀 삭막하다는 느낌? 좀 이상하리만큼 뭐 따뜻한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.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스산한 느낌.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.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 뭐 쉽게 들겠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느낌은 온다는 얘기예요, 이게. 그래서 이상한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집을 봤다면 그 집을 볼 때는 그냥 웃으면서 집을 보고 또 인사를 하고 나왔지만은 이제 그 집을 이제 나와서는 이제 부부 내지는 뭐 집을 같이 보러 간 사람들끼리 밖에 나와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? 저 집 말이야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? 바로 이거예요. 뭔가 말려서 딱 부러지게 이상하다. 뭔가 이상해. 이게 아니라 좀 뭔가 이제 느낌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?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. 그 말 한마디는 이제 그 집에 대해서는 비매력적이라는 얘기고 또 요 말 속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저 집 왠지 모르게 좀 안 좋은 집 같지 않아? 라는 느낌이 서로가 뭐한다? 일치가 됐다는 거죠. 서로가 공감이 됐다는 거죠. 물론 대부분의 집이 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.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집들은 다 행복한 집이에요. 그냥 재수 좋은 집이고 그렇지 않나요? 아니 우리가 삶을 살다가 저도 이사를 좀 많이 좀 해본 케이스인데 이사를 했는데 이 집이 운 좋다, 이 집이 뭐 운 없다 이렇게 수많은 집들을 살아봤는데도 운 좋은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낌을 가진 집은 지금까지 딱 한 번의 집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 집이 바로 뭐다? 재수가 없는 집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.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재수 없는 집에 한번 살았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. 그때 안 좋은 일들의 경험이 너무나 좀 뚜렷하게 남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안 되는 집, 좀 재수가 없는 집의 그 특징으로 본다면 요것도 제가 이제 경험한 바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, 세상에 재수 없는 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강의가 어디 있어요. 제가 겪어보고 살아보고 느껴보고 또 여러 집들을 제가 구경해보고 또 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연구를 하고 또 분석을 하는 그런 자리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안 되는 집의 특징. 첫째, 하늘이 안 보인다. 하늘이 보이더라도 하늘이 많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. 즉, 하늘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겠죠. 그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예 앞에 다른 건물, 다른 아파트, 뭐 다른 나무, 기타 등등으로 해서 뭐다? 햇빛이 차단됐다는 얘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겨울에는 춥다는 거죠. 그리고 평상시에도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. 빛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뭐다? 생기, 즉 살아가겠다는 의욕이 생기는 건데 빛이 안 들어오면, 햇빛이 안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한기를 느낀다는 거예요. 스산함을 느낀다는 거예요. 두 번째로 보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. 아니 사람 살아가는 곳에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지. 이 말은 정답이죠. 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소리까지 들린다는 얘기예요. 즉 바람이 부는 소리, 그 외풍이라고 하죠. 외풍. 이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들릴 수가 있어요. 아파트에 따라서.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? 환풍기를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을 보면 밖에서 바람이 많이 부면 그 바람 부는 소리가 아파트에 있는 환풍기 그 구멍을 통해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. 겨울에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밖에서 바람이 불고 스산한데 밖에 있는 바람 소리가 집 아파트 안으로 솔솔 들려. 이런 소리가 들린다 생각해봐요. 얼마나 스산해요. 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요? 사람 심리가 좀 긍정적인 심리보다는 부정적인 심리가 더 많이 들겠죠.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 쪽으로 생각이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세 번째로 보면 깨지고 부서진 집. 뭐 깨지고 부서졌다는 거죠.
그럼 집수리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. 뭐 페인트가 뭐 엉망이 되고 페인트가 뭐 벗겨지고 또 문이 막 거의 뭐 발기질을 하든 뭐를 하든 문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수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럼 관리를 안 했다는 거는 그냥 부러진 의자는 부러진 의자대로 그대로 있고 유리창에 금이 갔다라고 하면 그 금간 유리창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심리가 좀 좋아질까요? 네 번째로 보면 우리가 흔히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히다는 거는 뭔가 멋진 걸 보고 야 기가 막히게 잘했네. 기가 막히게 너 대단하다. 기가 막히게 홈런을 쳤어.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. 뭔가 흐름을 막는 뭐 맥이 빠지고 그러니까 기가 흘러가다가 어느 한순간 그 기가 막히는 느낌.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. 즉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. 이걸 부동산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대문, 입구가 있겠죠. 그런데 이건 단독주택을 얘기한 겁니다.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큰 도로 안쪽에 박혀있는 그런 단독주택이 있겠죠. 그러면 큰 도로가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경매 물건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요.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보면 큰 도로가가 아니라 저 안쪽에 박혀있는 그런 단독주택, 그런 요런 집들이 뭐한다? 경매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.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? 기가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 것처럼 아파트를 놓고 보더라도 좀 기가 막힌 경우가 있겠죠. 앞에 뭐로 딱 뭐 변전소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그거로 꽉 막혔다는 느낌,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.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빈방이 많은 집. 이 빈방이 있다는 거는 그 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그 집에 거주하는, 그 집을 사용하는 가족들에 비하여 그 집이 뭐하다? 크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집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잘못 흐를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.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? 가하면 탈이 난다. 즉 본인들의 가족 수는 2명밖에 안 되는데 집은 50평이다. 물론 큰 집을 사면 복이죠. 또 어떻게 보면 돈이 많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2사람밖에 살지 않으면서 50평, 60평에 산다는 거는 기운이, 복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 지난주에 올린 방송이죠. 절대 대형 아파트 살지 마세요. 일찍 망합니다. 이 방송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까지 우리는 재수없는 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드렸고요.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마인드죠. 이게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각오. 이러한 각오가 있다면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. 근데 나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좋은 조건 하에서도 나는 안 될 것 같아.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사람은 끝은 항상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. 즉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좋은 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좋은 집은 나쁜 집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다만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? 이 인간은 뭡니까? 인간은 이제 신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았잖아요. 뭐 제가 뭐 하늘 위로 막 뛰어다니고 그렇잖아요. 바다 위로 막 걸어다니고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. 저는 아주 나약한 그냥 인간일 뿐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이겨낼 수 있어, 난 할 수 있어, 이런 결의를 다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인간이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또 아무리 내가 노력했는데 본의 아니게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겠죠. 즉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설령 우리가 망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한 힘이 바로 뭐냐니까 가족의 힘이고 또 행복의 힘이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의 힘이죠. 또 제 생각에는 또 어떻게 보면 집의 힘도 필요하다고 봐요. 아무리 망했어도 우리 가족들이 거주할 그런 작은 집이라도 난 하나 있다. 그거라도 난 건졌다.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힘이 되는 거죠. 그런데요. 그러한 든든한 집 한 채가 만약에 안 좋은 집이다. 기운이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. 그럴 경우에는 또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도
그러한 기운이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이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느낌이 와 닿는다면 그러한 집에서는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 보여요. 따라서 그러한 집, 즉 안 좋은 집, 재수 없는 집에 대해서는 첫째, 본인의 의지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셔야 돼요. 화사한 분위기로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또 기본적인 수리 같은 것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이상한 소리, 저 밖에 있는 소리, 뭐 바람 소리가 안까지 들린다라고 하면 뭐 소리를 잡아내는 방법. 또 집이 좀 훈기가 없어, 따뜻하지 않아. 그러면 뭐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또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웃음이 나올 환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웃기 위해서 온 가족이 노력을 해야죠. 또 세 번째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일체유심조라. 즉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살면 돼요.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죠.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 그런 안 좋은 집, 재수 없는 집에서 나와야죠. 만약에 여러분이 재수 없는 집이라 생각한다면 그 집에 대해서 일단은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첫째, 두 번째, 세 번째. 그래도 잘 안 돼.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뭐하다? 그냥 나오셔야죠. 그냥 미련 두지 마세요. 안 되는 집이다. 재수 없다. 그럼 툴툴 털고 나오시라는 얘기죠. 괜히 뭐 안 되는 집에 뭐 내 언젠가는 운명이 바뀔 거야 해도 안 좋은 집은 계속 안 좋은 집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또 좋은 집을 또 파는 경우 있는데 좋은 집은 팔 필요 없어요. 그냥 좋은 집은 계속 가지고 가세요. 그리고 좋은 집은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 집에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? 따라서 당연히 그 집에서 내가 돈을 벌고 그 집에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그 집에서 애들이 취업도 잘 되고 그 집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사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그런 운 있는 집에 계속 거주를 하세요. 그리고 내가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어. 그 부득이하게 더 좋은 아파트를 이사 가야 돼. 그렇다면 그 집에 대해서는 전세를 놓고 가시라는 얘기예요. 왜? 좋은 집이니까. 그런 집은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. 계속 안고 가는 것도 여러분한테 재테크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한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. 아무튼 안 좋은 집에 대해서는 그 집에서 빨리 나오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